안녕하십니까, 민태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박셀바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카톡만 할 줄 아시면은 100% 무료 서비스 나가고 있고 실시간 추천주 플러스 속보 아카데미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추가적으로 시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으로서의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락장에 있어서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멘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서 추천주도 여기 보시면 나가고 있고, 그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수급적인 부분, 모멘텀, 뭐 앞으로의 전망, 또한 기술적 분석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분석해서 추천드리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린 시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년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이제 성함만 남겨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셀바이오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놨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리포트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박셀바이오 영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면서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빨리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과 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쵸? 지금 이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자, 민태형 영상 중에 박셀바이오 전편 영상 보시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백스 NK와 항원 제시 역할을 하는 수지상세포 백스 DC, 그리고 T세포에 이르기까지 항암 면역 세포 관련한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보시면은 백스 NK 같은 경우에는 항암 면역 치료제로서 간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회 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DC 같은 경우에는 항암 면역 치료제로서 다발 골수증 치료제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백스NK, 백스DC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 가장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개발, 그러니까 시판에 앞서 있는 것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려동물 항암제인 박스루킨 25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박셀바이오 리포트를 찾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다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파이프라인만 알고 가자 이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 언급드린 백스NK 같은 경우에 진행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일상에서 11명 가운데 4명에서 완전 간의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서 객관적 반응률은 72.7%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임상 2세 이상 A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아까 리포트를 보면서 확인하셨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박셀바이오 기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관심이 뜨거운 거는 알고 감사한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은 즉 기대감에 의해서 차트가 선 반영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더라도 우려하지 말아달라 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임상 2회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즉 그 말은 차트의 움직임이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줘도 여러분들 이탈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 지지 라인을 이탈할 수는 있지만 차트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은 이탈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보시면은 최초에 우리가 오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반려동물 어쨌든 항암제잖아요. 그 박스루킨 15에 대해서 보시면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다른 기사 볼게요. 자, 최근 3월 3일 기사인데 보시면은 박스루킨 15가 보안 요청에 이틀 새 악세를 보여줬다. 그렇다면 결론은 보안 요청에 따른 주가의 흔들림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박셀바이오 측은 보시면은 생산시설 변경에 따른 안정성 시험, 비교 동등성 시험 자료에 대한 추가 제출 요청을 받았다. 이는 효능이나 제조 공정 자체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결론적으로 효능이랑 뭐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문제가 될 게 없다. 기존에 가져가고 있던 계획대로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루킨 15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18년도 12월에 완료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몇 년도다? 21년도 1분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시면은 뭐 보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대응 자료 작성에도 큰 에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기 때문에 나오는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기사 보세요. 반려동물 항암제 박셀바이오 4%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발표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일 기사 보셨죠? 자,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여준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보시면 어쨌든 이 부분이라 일봉 차트 박셀바이오 보시면은 어쨌든 어제는 계속 파란봉이 나와주면서 조정을 보여주다가 어떻게 된다? 그 조정 구간을 멈춰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최근 2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금일 빼고 최근 2거래일만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10만원 부근에서 어쨌든 꼬리를 만들어주고 10만원 라인을 지켜주려는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의 모멘텀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냐, 음봉이 들어왔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기대감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의 롤러코스터 랠리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 기업 가지고만 판단하기엔 이르다. 왜냐? 시장의 흐름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쵸? 그 부분도 함께 지금 보도록 할게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안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떻다? 그렇죠. 전일 대비 뭐 1% 지금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1%대에서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 종목에서 당연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크게 나오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보여주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쌍끌이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는 장세 속에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다. 어쨌든 상승 종목이 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은 어떠한 이슈, 그쵸?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에 한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영향에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업의 뭐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재료 측면 전망이 어두워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이 참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다? 그쵸? 어떤 작은 이슈에도 크게 부각될 수 있는, 크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적으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업에 몰리는 모습도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백스NK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 판매될 예정이면, 그렇다면은 이 플랫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죠? 국내의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플러스 알파적으로 봐야 되고, 국내에서 자체 생산 판매된다. 이것도 매출적인 부분, 여기도 매출적인 부분, 벌써 두 가지죠. 그리고 임상 2비상 완료 후 조건부 승인을 통해 24년에 상업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꿰뚫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렇게 크게 언급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스DC 같은 경우에도 백스NKDC 췌장암, 난소암 치료제인 백스카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임상을 통해 뭐다? 앞서 언급드렸었죠. 라이센스 아웃. 그 말은 즉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년부터 매출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보세요. 22년에
파이프라인인 벡스 DC, NK 합친 거라 다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벡스 NK가 24년 근데 어떻다 박스루킨 우리 박스루킨 25 이제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쨌든 기대감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기업에서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임상이 단계가 와 있고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1000만 반려견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기록한다? 그렇죠. 사람들도 뭐 나이가 들거나 뭐 젊은 사람들도 뭐 질병이 생기고 하는데 강아지들, 뭐 고양이들, 반려동물도 당연히 질병이 생기겠죠. 모든 반려견들이 아프지는 않지만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반려동물을 같이 살아가는 주인들은 어떻다? 그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여러분 카톡만 할 줄 알면 100% 무료 서비스입니다. 참여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발송해 주시면 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셀버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